안녕하세요. 핑크노트 콕쌤입니다. 자, 오늘은 반복적인 편도선염으로 불편감을 느껴 편도선 절제 수술을 한 환자의 간호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이거는 성인 간호학에 나와져 있는 내용이에요. 성인 간호 호흡기계 쪽에서 이제 다루는 내용인데요. 자, 편도선염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모두 다 편도선 절제술을 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 편도선이라고 하는 아이는 우리 몸의 가장 이제 전방에 있는 림프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미생물에 대해서 방어하는 중요한 방어기관이기 때문에 편도선염이 있다라고 해서 뭐 덜컥 절제를 하진 않지만 계속 만성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에는 절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죠. 자, 편도선 절제 수술이라고 해서 이제 독특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자, 어쨌든 여러분들 수술이잖아요. 그럼 수술이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를 꼭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수술 후 합병증이라고 하는 출혈, 그리고 감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요. 출혈이다라고 하는 거는 수술 부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생길 수 있는 문제로 인해서 출혈이 되는 거.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배액관을 가지고 있어서 배액관의 양상으로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는 환자의 활력 징후를 보더라도 우리가 출혈 유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혈 여부를 봐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감염은 크게 두 가지. 환자가 만약에 전신 마취를 했고 그리고 수술하는 시간, 마취의 시간이 길었다라고 할 때에는 호흡기계 감염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호흡기계 감염으로 많이 생기는 게 폐렴하고 무기폐죠. 그리고 무기폐. 이거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수술 전에 호흡 운동 열심히 이제 연습시키죠. 심호흡과 기침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생길 수 있는 게 수술 부위 상처 감염이에요. 이건 이제 외과적 목윤수를 이용한 드레싱을 통해서 예방을 해줘야 되겠죠. 자, 지금 여기에서는 감염도 있지만 사실 수술 후 환자 하면 먼저 출혈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출혈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볼 건데 자, 그럼 편도선이라고 하는 건 목 안에, 이제 우리가 입 안에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구개편도라는 것도 있고 혀편도라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편도라고 하는 부분이 입 안에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수술 부위에 출혈이 있다 없다는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 먼저 간호로 첫 번째 수술 부위 출혈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수술 부위에 그 압력을 높일 수 있는 행동들은 다 금하셔야 돼요. 그걸 이제 수술 부위 압력 높이는 행위 금지라고 한다라면 가장 많이 먼저 이야기되는 게 빨대 사용하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뭐 침을 이렇게 해서 뱉는다라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심하게 기침을 한다라던가 이런 거 할 때요. 그 다음에 음식도 너무 거친 음식은 안 되겠죠. 수술했는데 이렇게 거친 음식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뭐 코는 풀고 이제 막 코 푸는 것도 안 되고 뭐 압력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다 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술하고 나서 편도선염 때문에 절제 수술을 한 환자는 뭐 금식을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시기를 시작을 할 건데 다만 삼키는 부분에서 불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식보다는 좀 부드러운 유동식을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유동식이나 아니면 그다음에 뭐 연식 뭐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좋은데 이때 수술 부위에 열감도 있고 하거든요. 열감과 통증 이런 것들, 부종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이왕이면은 따뜻한 것보다는 차가운. 근데 또 너무 차가우면은 오히려 자극이 된대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좀 미지근한 이렇게 시기를 시작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많이 나오는 아이가 요거죠. 목주위 냉찜질. 아이스카라라고 해서 목 주변을 둘러서 냉찜질을 해주는 거. 요렇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 처방된 항생제가 있다라고 하면 항생제도 잘 복용을 하셔야 되고, 뭐 진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처방대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간호를 물어봤으니 이제 요렇게. 근데 이제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얘가 가장 많이 나와요. 목둘레의 냉찜질.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 보시고 누가 제일 중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문제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입니다. 편도선 절제 수술을 받은 환자. 부종 억제와 통증 완화를 위한 시기로 맞는 것은, 자, 우리 아까 어떤 시기가 필요하다. 그죠? 너무 자극되지 않은 유동식 또는 연식 정도가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면 오히려 수술 부위에 혈액순환을 너무 증가시키잖아요. 그러면 출혈의 가능성도 있고 부종의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부종 억제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차갑거나 너무 차가우면 오히려 자극이 된다라고 했으니 아니면 좀 미지근한, 결론은 따뜻한 건 안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일반식. 일반식 지금 유동식과 연식을 봤을 때 지금 주기엔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서 특히나 저염일 필요는 없죠. 자, 그 다음에 따뜻한 연식. 따뜻하니 걸리네요. 자, 부드러운 일반식. 부드러운 일반식. 여러분들도 이제 고민하시죠. 일반식인데 부드러워. 그럼 괜찮지 않을까? 그렇다면 생으로 두세요. 무조건 틀렸어 라고 하지 마시고, 왜냐면 요즘에는 굳이 이렇게 막 연식이나 유동식을 권장하지 않고 부드러운 일반식을 주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제 나와져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얘네들이 이렇게 차가운 유동식과 연식이 꼭 필요해, 이런 추세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는 교과서 기준으로 문제를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 추세는 그렇다라고 하는데 우선은 세모. 질긴 섬유소를 제외한 경식. 경식도 아니죠. 차가운 유동식. 얘가 나와져 있네요. 그러면 얘보다는 답을 5번으로 찾으시는 게 더 좋겠죠. 네. 그리고 특히 부종 억제. 그리고 통증 완화. 부종 억제라는 측면이 있으면 아무래도 냉이라고 하는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5번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자, 편도선 절제 수술을 받은 환자의 부종 억제나 통증 완화를 위한 간호로 맞는 것은, 두 개 같은 문제네요. 같은 문제인데 보기를 좀 다르게 나왔네요. 따뜻한 물로 입안을 헹군다. 따뜻하지 않아요. 영양 공급을 위해 고단백 식이를 준다. 그죠? 골고루 먹으면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고단백 식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아이스카라를 적용한다. 네. 목 주위에 냉찜질 적용. 얘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수술 부위 혈액순환 증진을 위해서 머리를 낮춘 체위를 한다. 자, 부종이 있다라고 하면 손상 부위를 올리는 체위를 취해주죠. 그러니까 낮추지 않습니다. 차가운 음료. 괜찮아. 그런데 빨대가 안 되는구나. 빨대는 압력을 높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빨대로 제공하는 거 안 되고. 그래서 같은 문제지만 물어보는 방법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잘 정리하셔서 문제 나올 때 꼭 정답 맞추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